백석 시인의 국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들? 하여튼 봅시다. 눈이 많이 와서 산에새가 벌러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서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기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쪽 외다른 산옆 은댕이 에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 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가을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러놨다는 먼 내적 큰 마니가 또 그 집 등세기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바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나무 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고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트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산문의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좀 기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문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표준어로 쓰였으면 참 읽기 편했을 텐데 이거 읽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은 아니겠죠.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봐야겠네요. 산에새가 벌러나려 먹이고 아니네. 울음소리를 내고 요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왜? 틀리기 딱이네. 그죠?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있는 산새가 벌판으로 내려와 울음소리를 내고 눈구덩이, 그렇지, 눈이 많이 왔으니까 눈구덩이가 있겠네.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그렇죠. 계절적 배경은 겨울, winter, winter.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반가운 것, 뭔데? 국수. 긍정적인 거예요. 정겹고 평화로운 삶. 한가한 아이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당시 그랬나 봐요. 어떤 풍습, 놀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김치 가재미? 아, 김치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움막이래요. 나는 가재미 그래서 가자미인 줄 알았지 또. 자, 구수한 즐거움에 국수를 먹는 즐거움인데 즐거움을 구수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추상적 대상의 미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면 흥성흥성 들뜨게 한대요. 결국 뭡니까? 어떤 국수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과 함께 흥겨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꽝사냥을 한다는 것은 꽝고기를 넣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김치가재미는 국수하고 같이 김치국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즐거움 신나게 모여서 다들 즐겁게 먹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요거 체크하세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별표. 이것은 물론 국수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로 가면 전부 다 이것은 뭐뭐인 것이다. 이것은 뭐뭐인 것이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반복의 어떤 처음점이 되겠다. 출발점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챙겨놓습니다. 이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죠. 그죠?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어떻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갑자기 내용이 확장이 돼요. 어느 양지기 혹은 응달 쪽에, 양지나 응달 쪽에 외따른 산 옆 은댕이에 평평한 곳에 예대 가리밭에서 오래 묵은 비탈밭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사투리가 막 푹 터집니다. 하룻밤 뽀얀 시적 허용인가요? 시각적이고요. 흰김 속에 속이 그른 뿌연 부엌에 산멍에 산무의 뱀이래요.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무기는 내가 알 것 같아요.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 분틀? 국수를 뽑는 틀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뽀얀이라든가 뿌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그렇죠. 국수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앞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밭에 있는 미리 어디? 양지, 응달, 은댕이, 에대가리밭에 있는 미리 분투를 타고 무엇으로 와? 국수로 오는 거죠. 아이쿠, 이렇게 길지만 우리는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오는 것이다. 저희가 여기가 한 센텐스예요. 자, 이만큼 벌어지는데 그냥 읽어볼까요? 또 역시 사투리의 향연이 나오겠죠.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를 지나 타는 듯한 여름볕을 지나 들끓이한 9시월 활바람을 지나서 봄, 여름, 가을이네. 근데 모르는 단어 있나? 이거 여름은 여름일 들끓이야는 뭐야? 들큼하면서도 구수한 후각적 이미지겠다. 그죠? 자, 결국은 국수의 재료인 미리, 아까 미리 이제는 분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익어가는 과정을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로 형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오랜 세월을 같이 한 거예요. 그죠? 지붕의 마당에 우물둔덩에 미리 봤어요. 왜? 그냥 읽어나가려고. 한방눈이 푹푹 가을이었잖아. 겨울로 가야지. 쌓이는 어느 하룻밤 푹푹 쳐보면서 의태어죠. 음성상징어죠. 오케이. 그러면 자,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오는 것이다. 결국은 국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 우리 정서에 맞는 전통 음식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어떻게?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큰마니는 또 뭐야? 할머니가 옛날 얘기했나봐요. 또 그 집 등세기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버지는 뭐겠어? 이건 알고 할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니까 국수는 오래된 전설과 같이 전해져 오는 토속 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그러면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국수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국수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이다. 전부 다 포커스가 뭘로 잡혀 있어? 국수. 여기까지가 국수를 만드는 마을의 모습.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번엔 또 뭐야? 이
무엇인가로 가나?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무엇은 뭐야? 국수겠지.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희고 부드럽고 시각, 촉각, 그 다음에 미각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겨울밤 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누가? 국수가! 동치미국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국수를 고춧가루 뿌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꿩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수육 삶는 냄새, 육수국 냄새, 절절절절 끓는 아르국, 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결국 뭡니까? 국수와 곁들여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그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습.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국수와 함께 있으면 맛있는 것들. 그러면서 함께 있는 거니까 뭐야? 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음식과 냄새를 통한 국수의 이미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트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 이 무엇인가? 딴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과 친한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떤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의 원형이고 심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무엇인가? 똑같죠. 뭐가 고담하고 속되지 않고 담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소박하고 담백한 국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을 드러내고 있다. 3년 국수에 대한 인상. 이렇게 해서 국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딴 거 없어요. 국수라고 하는 하나의 음식을 통해서 이 국수의 다양한 모습, 뭐 단순히 맛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먹을 때 얼마나 즐거운가 라고 하는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거의 뭐 사투리, 방언, 토속적인 언어의 향연을 통해서 쫙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그렇죠. 토속적이죠. 시골틱한 게 아니라 그냥 시골 그 자체죠. 감각적이죠. 회고적이죠. 회고적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그 모습들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그럼 왜 회상을 할까? 지금은 없으니까죠. 이게 일제강점기고요. 우리의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재는 국수를 통해서 본 민족 공동체의 구수한 정감. 이 시에서 떠오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토속어예요. 즉 사투리의 향연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요거 외워두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먹이고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 가재미를 가재미가 아니라 가자미고기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났습니다. 운막이었어요. 은쟁이, 예대가리, 삼멍에,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는 거죠. 분틀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밀가루, 분가루 가지고서나 뽑는 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쿠리안, 요건 사실은 지금도 쓰는 말이긴 해요. 우물둔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거예요. 큰마니, 큰아버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방언. 시골틱한 이야기입니다. 등세기, 댐추, 아르골, 이것도 전부 다 방언. 그러니까는 이런 건 방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과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 평안도 함경도 쪽 시인인데 사투리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백석은 음식, 사투리 이 두 가지가 거의 그냥 뭐라고 할까? 시그너처라고 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주요 특징이다. 그래서 방언을 모르면 사실은 못 읽어요. 그래서 나온 족족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었고요. 그죠? 후각적인 이미지도 있었고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백석의 시는 공동체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 향수와 같은 과거 지향이 주를 이룬다. 그가 평안도 사투리를 질박하게 쓰고 말투 또한 생활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도 이러한 과거 지향 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낡고 오래된 것들의 그리움은 자연히 애련한 정서를 불러오고 온전한 사람에게의 복구를 염원하는 사회적 성격도 개입하게 된다. 자, 백석이라는 시인은 과거 공동체적인 삶과 과거 지향, 그 다음에 사투리를 질박하게 썼다고 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진담으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토속적이지 않습니다. 외모 자체는요, 정말 미남형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정말 시골틱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인의 모습과 시의 내용이 상당히 불일치한 완전히 그 반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인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자, 이른바 서술시에는 지나친 사회의식의 발로로 구호 차원의 주제 진술이 두드러진다. 사회의식적 시를 쓴 동시대의 부류 중 백석과 이용하게 돋보이는 것은 그러한 서정적인 힘을 동반하는 가운데 주제의식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시는 눈을 제재로 하여 옛날 농촌 공동체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눈이 내리면 고향 마을은 은근히 들떠 마치 축제를 맞은 듯 했는데 지금의 화자는 다시 한번 소박하고 친근한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고향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동체의 순수한 삶과 고향의 따뜻한 정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눈은 오래된 꿈과도 같은 공동체 정신을 표상하는 동시에 모든 가족들의 사발을 가득 채워주는 풍성함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떤 표를 정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석 시인의 국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